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경제나 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는 이번 영상 꼭 보십시오. 오늘 새벽 미국은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몇 달 후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우리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국 경제는요 풍전등화 상태이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 부실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왜 걱정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이제 계셔서 저는 이제 경제평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SBS 출연해서 세수결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평론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미국 금리를 동결을 했죠. 상단이 이제 5.5% 그래서 유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동결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연내 한 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요약해 드렸고요. 이는 단계적으로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내년 한 해에 금리 인하폭,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겠죠. 근데 그 인하폭이 0.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이제는 보고 있는 게, 보세요. 지금 미국은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예요, 상단이. 우리나라는 3.5%거든요. 지금 금리의 격차가 2%포인트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식을 하시거나 경제를 보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돈 잘 굴리시는 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미국은요 9월 22일 때 뭐 했어요? 동결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금통위하고 연준의 스케줄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한 번 더 연내 추가 인상이면 11월 1일 아니면 12월 13일 이때거든요. 근데 봤을 때에 일단은 11월 1일에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연준이, 그럼 우리는요 10월 19일에 올려야 됩니다. 일단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지금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2%포인트도 엄청나게 역대 최고 벌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동결을 한다? 2.25%포인트? 이거는 시장에서 감당이 안 돼요. 안 되는 금리의 격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한 번을 올릴 거예요. 10월 19일에 올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확률이 이때가 가장 높을 겁니다. 몰라요. 사실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데 확률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일단 11월 1일에 연준에 올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11월 30일에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30일 동안 2.25%포인트 벌어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10월 19일에는 제가 봤을 땐 금리를 한번 오르지 않을까. 0.25%포인트 이제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금리 높아집니다. 금리 낮아지지 않아요. 고금리 상태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금리 상태로 쭉 간다는 겁니다. 긴축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지금 걱정하냐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연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2년 6월 말에는요 연체율이 1.78%였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6.35%가 됩니다. 너무 가팔라요. 연체율이 지금 너무 가파른데, 중요한 게 1금융권이 아니야. 저축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지금 저축은행은 이슈가 PF대출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PF대출 문제, 그 다음에 저축은행 PF대출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영업자 대출 이 연체율이 급격하게 더 커진다면, 지금 6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더 커졌을 거야. 지금 9월이잖아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심각한데. PF 대출 터지잖아요. 제가 봤을 땐 자영업자 대출도 터집니다. 연체 이렇게 높아서. 안 터지겠어요? 은행 무너지겠죠. 근데 왜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없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재정기축 들어가요, 정부가. 그죠? 통화량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금리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긴축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정마저도 긴축에 들어갔어요. 경기가 완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안 푸니까 소비 침체되죠. 기업과 소상공인은 업황이 안 좋아져요. 장사가 안 돼요. 그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 내년 너무 힘듭니다. 긴축이에요. 금리 높아지죠. 너무 힘들고 지금 완전히 너무 힘들죠. 업황이 악화돼요. 그러면 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아니 돈을 못 버는데 소득세 낼 수 있나요? 법인세 낼 수 있나요? 당연히 줄어들죠. 과표가 낮아지네. 일단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거기서 세율을 곱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득세 법인세인데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세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보세요. 세수가 감소되죠. 재정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또 재정을 아끼겠죠. 경기가 또 위축이 돼요. 소비 침체가 됩니다. 이게 뭐야? 악순환이 돼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정부가 돈을 안 풀어요. 그죠? 재정 기출을 합니다. 이해는 가요. 세수가 계속적으로 59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껴 쓴다. 추경 안 하겠다. 막 이러면서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될까봐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까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풀 때는 약간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기재부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를 담당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진짜 막 엘리트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지금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재정을 긴축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재정 긴축을 한다는 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좀 심하다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재정을 풀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지만 지표가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좀 의아스러워요. 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다운되고 있는데 긴축한단 말이야? 재정을 안 푼단 말이야? 그 뭐가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더 불안해 솔직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걸 더 불안한 겁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이러할진데 아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 부실화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문제 삼는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터지면요 이거 진짜 은행 다 무너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안 도와주면은 지금 미국 금리 한 번 더 연내 인상하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금리 높아집니다. 긴축 더 되죠. 소비 위축이 돼요. 소상공인들 더 어려워집니다. 자영업자 더 힘들어요. 돈이 직업을 안 여니까.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뭔가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왜? 연체율이 더 커질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돈 못 벌면 빚 못 갚아요. 연체가 계속 되겠죠. 연체 이렇게 되면 PF 대출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축은행 안 무너지겠습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뭔가 정책이 나와줘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여정님은 왜 자영업자 편만 드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또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딱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드린다고 그랬죠. 재정을 어느 정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연성대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 있는 대학교인데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는 대학 강의를 많이 가고 정보 강의를 많이 가는데 오늘이 언제 9월 21일이죠. 목요일이고요. 연성대 수업 특강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낮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연성대가 안양인데 안양역에서 제가 걸어가요. 항상 걷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강의 끝나고 이제는 안양역으로 이제 걸어올 때였습니다. 근데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맞은편에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안양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신호받아 있는데 커피집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찍어온 거거든요. 커피집이 하나, 둘, 셋, 넷. 그것도 다 붙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넷 중에서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 그리고 누가 후발로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기서 안양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제가 여기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는 마케터로서 또는 대학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로서 좀 말씀드리면,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좀 건물이 상권이 좀 멀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한 건물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인데 붙어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장이 한 명일 수는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많이 쓰거든요. 사장이 한 명이라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사장이 한 명이 아닐 것 같고 각자이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커피집을 붙여놨을까라는 생각 되게 의아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커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물론 제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좀 남겨주시는데, 일단은 제가 마케터 하는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본다 그러면 저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올릴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 혹시 이 사장님이 또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궁금했습니다. 진짜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누가 먼저 들어왔고,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그것도 4개가 이렇게 어떻게 커피집이 붙어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나 커피숍을 지금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진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무조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편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꼭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끼리 좀 얘기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구독자님들 남아 계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제 안 도와줘요. 누가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이게 어느 정도 동결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원래는 이번 연도 한 중반까지는요, 내년 2분기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 하반기를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그럼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마저도 대폭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외적인 변수,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요. 지금 상황으로. 그렇다면은 진짜 긴축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진짜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 도와줘. 지금 정부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뭘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여러분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서 정말로 도움을 받고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좀 항상 고민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께 마케팅을 그러면 차라리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께서 장사를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장사에서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게 뭐 장사가 됐든 일이 됐든 뭐 직장 생활이 됐든 뭐든 간에 이거 여러분께서 뭔가 진짜 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유튜브라는 이 좋은 플랫폼 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보시던 말던 간에 그 영상을 보시던 말던 간에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치일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제 개인적 얘기이지만 솔직히 이렇게 두렵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두렵냐면 안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약간 이게 공부잖아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특허 프리랜서 분들, 그다음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정부도 지금 재정 긴축을 쭉 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없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뭐라도 매출이라도 많이 나오게끔 경쟁에서 이기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게 저의 진정성입니다. 누가 이런 길게 영상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조회수 끌려고 막 그런 얘기만 하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진정성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오늘 사실 그 연성대 수업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커피숍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만약에 저 사장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대학 강의하듯이 여러분 매출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퀄리티는 아마 그냥 대학 수업 3학점짜리 하나 듣는다는 느낌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3학점짜리 그냥 전공 과목 듣는다? 아니면은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이제는 만약에 가르친다 그러면 정말 꼼꼼하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마 영상을 또 이렇게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우리 찐 여정 가족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편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가족이고 한편이고 그렇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한편이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정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잘 되는 게 또 여러분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되게 늦게 올라가죠. 너무 바빴어요. 저도 뭐 안양 갔다 왔죠. 또 사무실 갔다 왔죠. 그러니까 뭐 하루가 진짜 정신없이 저는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께 또 영상 하려고 카메라 켜고 장비 켜고 매일매일 여러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 진정성은 누구보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봐요. 그거야말로 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서로 위로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진정성 있는 여정으로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늦게 올라가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 뭐 글로벌 경기, 뭐 우리나라의 뭐 업황 경기 안 좋아요. 뭐 그건 팩트입니다. 뭐 긴축이 되니까 뭐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잘 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외치니까. 말이 씨가 됩니다. 제가 영상 얘기하면서 우리 힘들어요, 우리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없죠. 자영업자 다 힘들어요, 지금 긴축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우리는 안 힘들어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는 안 힘듭니다.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대박 나실 겁니다. 말이 씨가 되니까. 우리는 잘 됩니다. 자,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